어머니, 저번에 어머니가 주신 선글라스 20만 원이었죠. 이번에 제가 드린 스카프는 27만 원이에요. 차액 7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서로 공평해야 되니까요. 계좌번호도 함께 보내져 있었어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대로 읽은 게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로 공평하자면서 저한테 차액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나 농담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했습니다. 주인은 제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준 선물이랑 자기가 저한테 준 선물의 차액이 7만 원이니까 그걸 달라는 거였죠.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7만 원 아직 입금 안 하셨어요. 이번 주 안에 부탁드려요. 계좌번호 다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가 또 보내져 왔어요. 독촉하는 거였습니다. 화가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7이에요. 평생 체면과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죠. 아들 수호가 주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주희는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호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교도 많고 예의도 바른 게 마음에 들었어요. 수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아이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좋은 집에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제 통장에서 2억을 꺼내서 줬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수호를 키우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수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수호야, 주희야, 이 돈으로 좋은 집 구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주희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이 돈도 꼭 갚을게요, 어머니.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후에 주인은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죠. 오면 애교도 부리고 제 손도 잡아줬어요. 팔짱도 끼고 말이에요. 어떤 날은 반찬을 해서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거요. 맛도 괜찮았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다면서 저한테 비밀 레시피도 알려줬죠. 명절 때는 더 열심이었죠. 제사 준비할 때도 새벽부터 와서 도와줬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불평하는 거 많다고 하던데 주인은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일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친척들도 다 칭찬했죠. 수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저는 며느리가 예뻐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습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줬어요. 주희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다녔죠. 백화점도 가고 여행을 갔다 오면 유명한 간식이나 선물도 하나씩 사다 줬고요. 어느 날 주희 생일이 다가와서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에 주희가 쓰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서 화장품 세트를 골랐어요. 화장품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35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죠. 직원이 포장까지 예쁘게 해줬습니다. 리본도 달아주고 쇼핑백도 고급스러웠어요. 들고 나오는데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주희가 집에 왔을 때 선물을 줬어요. 주희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상자를 열어봤죠.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사오셨어요? 수호한테 물어봤지. 마음에 드니, 주희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35만 원 정도 했어. 아, 35만 원이요. 비싼 거 사주셨네요. 백화점에서 사신 거예요? 백화점에서 샀어. 정가로 사신 거죠. 주인은 선물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뭔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죠. 안쪽까지 다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희가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블라우스였어요. 백화점 쇼핑백에 담겨 있었죠.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선물을 주다니요. 박스를 열어보니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취향이었어요. 색도 예뻤고 디자인도 단정했죠. 고마워, 주희야. 너무 예쁘다. 어머니, 피부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입어보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선물을 주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이런 선물도 사준다고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면서요. 그날 저녁에 블라우스를 다시 입어봤습니다. 사이즈도 딱 맞았어요. 주희가 제 치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역시 우리 며느리는 세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주희한테 선물을 자주 줬어요. 겨울엔 따뜻한 목도리를 사줬고 봄엔 예쁜 가디건을 사줬죠. 주희도 좋아했어요. 받을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주희가 자외선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선글라스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선글라스 매장을 가니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직원이 추천해주는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20만 원 정도 했죠. 비싸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 선물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주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준비한 선물을 줬어요. 선글라스를 꺼내 보더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 잘 어울려 보이네.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또 가격을 물어봤어요.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20만 원 정도야. 아, 20만 원이요. 백화점에서 사신 거예요? 이번에 신상품이라던데. 그래서 할인도 안 하더라고. 아, 그럼 할인 안 받고 정가로 20만 원인 거죠?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제가 선물을 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할인 받으셨어요? 정가가 얼마예요? 처음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왜 매번 금액을 물어보는 걸까요? 제가 싸구려를 사주는지 명품을 사주는 건지 확인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주희 얼굴이 떠올랐죠. 문득 장롱에서 블라우스를 꺼내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택이 달려 있었어요. 금액을 확인해 보니 30만 원이었죠. 제가 준 화장품 세트랑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을 다 꺼내 봤어요. 블라우스, 장갑, 다행히 전부 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금액이 딱딱 맞았어요. 제가 직전에 준 선물 금액에 맞춰서 똑같은 금액으로 선물을 주고 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주희가 제가 준 선물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선물을 돌려주고 있었다는 거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금액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지금까지 제가 선물을 주면 뒤돌아서 전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주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금액이 이렇게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게 우연일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희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용기가 안 났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거라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8번째 생일이었죠. 수호와 주희가 케이크를 들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초를 켜고 소원을 빌고 초를 불었죠. 그리고 주희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리본이 달려있는 박스였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스카프였죠. 명품 브랜드라고 했어요. 실크 소재라더니 만져보니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목에 두르시면 정말 예쁘실 거예요. 저는 명품이라고는 했지만 어떤 브랜드인지는 잘 몰랐어요. 제 눈에는 그냥 예쁜 스카프였죠. 주희가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주희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부드러운 스카프는 처음 만져봐.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예뻐. 고마워. 어머니,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에 수호와 주희는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죠. 역시 제가 오해했던 거라고요. 주희는 착한 며느리라고요. 금액이 맞는 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희였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가 주신 선글라스 20만 원이었죠. 이번에 제가 드린 스카프는 27만 원이에요. 차액 7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서로 공평해야 되니까요. 계좌번호도 함께 보내져 있었어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대로 읽은 게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로 공평하자면서 저한테 차액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죠. 혹시 농담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했습니다. 주인은 제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준 선물이랑 자기가 저한테 준 선물의 차액이 7만 원이니까 그걸 달라는 거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주희가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부 계산이었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문자를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서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을 다 꺼냈습니다. 블라우스 택을 확인했어요. 35만 원이었죠. 제가 준 화장품 세트랑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장갑도 확인했어요. 12만 원으로 제가 준 가디건이랑 금액이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어요.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죠. 주인은 제가 준 선물 금액을 전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어딘가에 적어뒀을 거예요. 날짜와 금액을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돌려줬던 거예요. 아니, 돌려준 게 아니었죠. 이건 거래였습니다. 주인은 저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었어요.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희가 저를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산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7만 원 아직 입금 안 하셨어요. 이번 주 안에 부탁드려요. 계좌번호 다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가 또 보내져 왔어요. 독촉하는 거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근데 결국 저는 주희한테 7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일단은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저도 주희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야겠다고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았죠.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계단이 좀 가팔라서 조심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쳤습니다. 죄송해요. 젊은 남자였어요. 급하게 뛰어가다가 저랑 부딪힌 거였죠. 순간 균형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장바구니가 쏟아져서 바닥에는 계란이 깨져 있었죠. 그때 다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짜 죄송해요. 부딪힌 남자가 황급히 돌아왔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며 바로 가버렸죠. 다행히 근처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달려왔어요. 그분이 제 옆에 앉아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어르신,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그분이 119에 전화를 해주고 몇 분 후에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어요. 검사 결과는 금방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닙니다.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거예요.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한동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하나요? 2주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많이 걷지 마시고요. 결과를 듣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1시간쯤 지나서 주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들어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수호 오빠는 회의 중이라 제가 먼저 왔어요. 주희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어딘가 건조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죠.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깁스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깁스는 안 해도 된대.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더라. 그래도 다행이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야.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어머니, 지갑 안 가져오셨죠? 그래, 고마워. 그럼 제가 수납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주희가 병원비를 내줬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죠.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챙겨주니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다리가 계속 아팠죠. 파스를 붙이고 약도 먹었어요. 수호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주희는 가끔 한번 들렀다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불편했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희한테서요. 어머니, 지난번 응급실 치료비 3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제가 대신 결제한 거니까요. 서로 정확히 해야죠. 문자를 본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잡았죠.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대로 읽은 게 맞았어요. 주희가 제 병원비 결제한 걸 입금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3만 원을 입금하라고요. 제가 다쳐서 응급실에 간 건데 그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내준 걸 계산하다니요. 그것도 3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할 만한 사람인가 싶었죠. 그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주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 저는 그냥 거래 상대였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죠. 그저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결심했어요. 저도 똑같이 해주겠다고요. 주희가 계산을 한다면 저도 계산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주희 말대로 공평하게 계산하자고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호 결혼할 때 쓴 통장을 꺼냈죠. 2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었어요. 정확한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로 상담을 예약했어요. 월요일 오전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빌딩 7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며느리한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수호가 결혼할 때 집을 사라고 2억을 줬다고요. 그리고 주희가 저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죠. 그럼 2억을 현금으로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은행 가서 계좌이체 해줬어요. 통장 거래 내역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봤죠. 송금 내역이 명확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증여예요. 증여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문자나 서류 같은 게 있으세요? 빌려준다는 내용의 문자나 갚겠다는 약속을 한 문자 같은 게 있으시면 대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계좌로 이체해줬다고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증여는 되돌려 받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2억을 보내줬을 때 주희가 답장을 보낸 내용이요. 잠깐만요. 문자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옛날 문자를 찾아봤어요.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던 게 다행이었죠. 주희가 보낸 문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이 돈도 꼭 갚을게요, 어머니. 변호사한테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문자를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죠. 이거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하네요. 이 문자 하나면 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문자를 근거로 2억 원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반환을 요구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서예요. 이걸 받으면 상대방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 주희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요. 만약 답변이 없거나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단 내용 증명 비용은 30만 원 정도고요. 소송까지 가면 추가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이기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진행해달라고 했죠. 30만 원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었죠. 착수금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틀 안에 내용 증명 작성해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싶었죠. 며느리한테 소송을 거는 게요. 하지만 주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주희가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병원비까지 계산해서 다시 달라고 하다니요. 괘씸했습니다. 이틀 후에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 작성이 완료됐다고요.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여줘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2억 원은 대여금이었고 주희가 갚겠다고 약속했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입금하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명확하고 단호한 문장들이었죠. 이대로 보내면 되나요? 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서명했죠. 그럼 바로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김주희 씨한테 등기로 발송될 거예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마 2, 3일 안에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주희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주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결국 받았습니다. 주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2억을 돌려달라니요. 주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공평하게 계산한 거야.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2억은 결혼할 때 축하금으로 선물 주신 거잖아요. 증여라고요. 너도 내 병원비 3만 원 입금해달라고 했잖아. 그건 말이 돼. 주희는 할 말이 없는지 잠시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그러더니 다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제 돈으로 낸 거잖아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나도 내 돈으로 2억을 준 거야. 그리고 너가 분명 갚겠다고 했잖아. 증거 문자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죠. 주희는 한참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어요. 아니, 그건 갚겠다고 약속한 거야. 변호사도 그렇게 봤어.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제발 부탁해. 가족을 돈으로 재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수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래요. 주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호야, 주희가 내 병원비를 달라고 했어. 그것도 3만 원을. 그건 괜찮은 거야? 엄마, 그건 주희가 낸 거니까 정산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더치페이 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더치페이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늙었으니까 당해도 된다는 거야? 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주희가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주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주희한테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가족을 돈으로 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을까 싶었죠. 문을 열어보니 수호와 주희였어요. 주희 손에는 내용 증명이 쥐어져 있었죠.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울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철회해 주세요. 주희가 바로 소리쳤어요. 아침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화부터 냈죠. 손에 쥔 내용 증명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장 취소해 주세요. 2억은 너무 많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이러는 게요. 초인종도 마구 눌러댔었거든요. 주희야, 나도 너랑 똑같이 한 건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어머니,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나도 계산한 거야. 너처럼 정확하게. 금액만 다를 뿐이지. 너는 3만 원을 달라고 했고 나는 2억을 달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주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입을 벙긋거리기만 했죠. 옆에 서 있던 수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너는 끝까지 주희 편만 드는구나. 네 엄마는 상관없어. 내가 당하는 건 괜찮은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2억은 너무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할 거야. 공평하게 계산할 거라고.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니? 요즘 세상은 다 이렇다며? 주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굴었어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저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주희를 내려다봤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요. 2억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희가 깨달았으면 했어요. 가족을 돈으로 재면 안 된다는 거려. 계산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려. 지금 주희는 울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제가 준 충격이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죠. 주희도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계산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희야, 다시는 가족을 돈으로 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나도 머물게. 주희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진심이지? 네, 진심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팔을 잡아서 일으켰죠. 그리고 수호를 봤습니다. 수호야, 너도 명심해. 가족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순간 가족이 아닌 거지.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제야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사랑과 관심을 저는 그걸 계산하고 돈으로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생각했어요. 주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변할까요? 다음 날 주희가 집에 왔어요. 예전처럼 반찬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저는 받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어요.
또 계산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일주일 후에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결심을 했죠. 변호사님, 저번에 발송한 내용 증명 철회할게요. 대신 기록은 남겨놔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서류 보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계산당할 필요도 없지. 주희가 정말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가족을 돈으로 재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계산하면 그대로 자신한테 되돌아온다는 것도요. 저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필요하면 맞서야 한다는 것도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후 주희가 저희 집에 또 왔어요. 이번엔 빈손으로 왔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불편하시지 않게 오래 있진 않을게요. 저는 웃었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계산 없는 방문이요. 빈손으로 와도 괜찮았어요. 그래, 들어와. 주희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아니면 안 나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요. 필요하면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저녁이 되어 주희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희가 다시 계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주희는 알게 됐을 거예요. 저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필요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가족은 소중하지만 존중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족도 소용없어요. 계산하는 순간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리고 주희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다시는 가족을 돈으로 재지 않았으면 해요. 내용 증명은 철회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주희가 다시 계산하면 그때 다시 꺼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희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가족을 대했으면 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